이게 무슨 장기야. 그건 장기 아니에요. 토지는 10명 중에 1명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10명이 다 살아남아요. 근데 토지는 약간 오래 묶으라고 그러는데 개발 계획이 묶여있는 토지는요 단타가 가능해요. 어떤 분이 이제 땅 사면 오래 묶인다고 그러는데 오래 묶이는 걸 샀으니까 오래 묶이는 거고 오래 안 묶이는 걸 골라서 샀어야 되는데 오래 묶이는 걸 사놓고 토지는 장기간이 되는 거야. 평택이 2017년 18년도에 개발 계획이 막 나왔을 때 그때 사고 판 사람들은 단타로 됐어요. 개발 계획이 들어있는 땅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거든. 근데 개발 계획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뭐 호재도 없는데 그럼 그 땅을 사면 당연히 장기인 거잖아. 근데 싸다고 사놓고 자기는 그거 묶였다는 거야. 잘못 사놓고 그렇게 묶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토지를 보는 눈이 없는 거고, 그래도 개발 계획도 좀 보고 국토종합계획이라고 있고 뭐 해당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건 토지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거든요. 늘 하는 얘기고 기본 정석인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것까지 들어갔을 때 아 이거 좋은 땅인데 시세보다 싼데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건데 그런 거 없고 그냥 남 얘기 듣고 어디 뭐 개발 호재 있대 해서 나 샀으니까 너 사 막 다 그렇게 사놓고 다 묶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제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디벨로퍼 강의하고 토지 강의는 한 1년에 2번?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면 이제 그 멤버 중에서 이제 한 10명 정도 모임을 갔거든요. 진짜 투자할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현금이 막 많아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그냥 땅이 내 이름으로 등기부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땅을 사든 1000만 원짜리 땅을 사든 뭐 2억짜리 땅을 사든 일단 그래도 안전한 곳에 있는 땅을 사놓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때 멤버들 10명 있었으면 제가 볼 때 10명 중에 9명은 거의 다 매입을 했거든 다. 매입을 했고 지금 이제 1년, 2년 된 분도 계시고 1기, 2기, 3기 중에서 이미 1기분은 땅 팔고 나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나는 직접 하고 있는데 내가 다 봤는데 이게 무슨 장기야. 그건 장기 아니에요. 잘못되는 땅을 샀기 때문에 장기가 된 거지. 좀 공부하시고 항상 우리 얘기 그분도 얘기하잖아. 토지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배우고 하라고 그러잖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토지 투자하게 되면 묶이는 건 당연한 건데 만수영 님이 내가 찍은 동영상 봤거든. 후레이 TV에서. 말 너무 세게 하더라고. 토지 투자 하지 말래. 토지 투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 하려고. 저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싶냐면 공부하고 나서 그러니까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 안 하거든요. 근데 안 배운 상태에서 우리가 아파트 살 때도 분양권 살 때도 공부하잖아요. 근데 땅 사면서 공부를 안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어떤 사람이 제가 분양권 강의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분양권 강의를 하니까 나도 이제 분양권 공부를 좀 해보려고 이걸로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줄까 생각을 좀 하고 들으려고 했는데 나랑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왜요? 전 적성이 안 맞아. 나는 뭔가 이걸 땅이래. 뭐 이런 부동산을 사면 이걸 가지고 뭘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자마자 어떻게 팔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가 좀 나한테는 안 맞고 저는 이제 항상 하는 것처럼 땅 사서 여기다가 뭘 짓지? 막 이런 거 상상하는 게 넌 되게 좋았어요. 이 부동산을 넘어오면서 토지로 넘어올 때 얘를 가지고 뭘 하지? 근생을 지어서 무슨 업종을 집어넣으면 수익률이 얼마 나올까? 이런 걸 상상하는 게 넌 너무 재밌어서 이게 천성으로 맞는 것 같아. 근데 그쪽 분야에서는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나오면 그냥 사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토지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누굴 믿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지. 좋은 물건 나오거나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럼 연락 와요. 그럼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믿고 나는 하는 거고 토지는 믿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내가 아는 거나 그분이 아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내가 보는 눈이 다 다르는 거야. 저 사람이 보는 눈도 다르고 그래서 나는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고 강의하면서도 개정되는 부분이 나오면 개정되는 것 때문에 돈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바뀌고 해제 요건 바뀌면 어느 지역 아파트가 해제 요건에 해당되면 조만간 해제되겠구나. 농업지능지역이 해제되겠구나. 그게 보이면 이건 이 땅값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법은 단순히 어떤 수험을 위한 공부도 있지만 실무를 위한 공법도 많기 때문에 그냥 자격증을 위해서 공법 공부하는 거 말고 그냥 공부를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나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큰 게 공법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일 짜증나. 보고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되게 자격증 따지 않았어요? 1차 하고 2차 이제 하다가 뻘짓하는 바람에 안 봤죠. 자격증을 안 따도 공법만 그냥 좀 약간 토지 관련된 거 국토계획법이라든지 농지법하고 택지개발促진법 이런 것들은 봐두면 다 나중에 토지를 가지고 이용할 때 써먹을 때가 있어요. 건축법이랑.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많이 알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실패도 좀 덜하는 거지. 들어오신 분들이 연령대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토지로 자연스럽게 넘어왔고요. 그렇지. 구 교수님도 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구 박사님은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요. 안 다치게끔 하려고 최대한. 그래서 이제 하지 마라. 어지간하면 그치, 하지 마라. 이제 웬만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고. 공부하면 안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사람들이
잘 봐요. 10명이 여기 덤비고 저기 아파트는 10,000명이 덤벼. 10,000명에서 1명이 살아남는 거다고 100명이 살아남는다 그러면 토지는 10명 중에 1명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10명이 다 살아남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거 투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는데 토지는 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토지 개발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디벨롭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디벨롭. 대한민국에 앞으로 어딘 지역이 신도시가 들어온다.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라인으로 도로가 깔리는 게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에. 그 라인으로 붙어있는 땅은 100% 무조건 개발이 돼요. 나중에 용도적도 바뀌고. 근데 그거를 단기간에 안 바뀌어지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가서 보면 이렇게 용도지역도 바뀌어 있고요. 옆에 막 그 건물들 막 져 있고 막 이래. 나는 그거를 20년 넘게 봐왔잖아요. 봐왔기 때문에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치원에 있는 그 라인도 확실한 거기 때문에 5천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 친구가 평생 번 돈인데 그걸 내가 아무데나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알아보고 내가 만약에 네가 안 사면 내가 산다? 나도 그 정도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고민하더니 아파트 한 번만 사보고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물건을 이제 다른 분한테 소개시켜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쟤도 총알이 한계가 있잖아. 뭐 내가 총알이 엄청나서 내가 대한민국의 엄청난 부자라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면 좋은데 어차피 나는 이만큼의 파이가 있는 거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더 살 수 뭐 생기면 또 사겠죠.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정보 있으면 내가 좀 잘 아는 지인이면 전 소개시켜 주거든요. 제 친구 중에 변호사 있는데 친한 친구야 진짜. 안 사요. 나를 못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좀 약간 힘들게 살았었어요. 되게 힘들게 살았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 결혼도 이제 평범한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궁핍하게 좀 살아. 나는 이제 도와주려고 한 건데 서울에서 집을 아직까지 못 샀어요. 우리 나이 때가 이제 40대 중반이면 그래도 웬만하면 서울에 집 한 채 정도는 그 가질 정도의 직위에 있는 애거든. 그 정도면 장기간 했는데도 구하지 못했어요. 부모님 모시고 뭐 하느라고. 더 잘 되라고. 여윳돈 좀 있으면 좀 괜찮은 거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했는데 여윳돈이 있어도 못 하는 거야. 친구라 못 믿는 거야. 친구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 대통령에도 친구끼리는 대통령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믿고 오히려 이제 아파트 이제 사야 되는데 청약을 넣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줬죠. 청약 어떻게 하고 웬만하면 어느 쪽으로 넣을 건지 지역 선정하고 한번 넣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집 어디 넣어라. 이런 거는 내가 해줄 수 있어도 조금 더 많이 재테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나한테 콘서트에 돈 내고 받으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생각해보겠대. 와이프랑 얘기해보겠대. 그 얘기는 못하고. 네, 그거 같아요. 도움 주려고 해도 안 받는 사람은 안 받고 진짜 이제 그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은 내가 몇 마디 한마디에 그냥 막 움직이시는 거야. 그건 나도 되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니까 되게 불안한 거라 토지는 쉽게 어디 사세요라고 얘기 못 해요. 뭐 3억 5억 단위가 들어가고 많이 묶일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신중히 선택하시고 하시고 현재 분산해서 좀 투자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레버리지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분산을 해주는데 내가 토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토지는 약간 사기성 있다고 생각하잖아. 절대 사기성 있는 거 아닌데 이미지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다가도 공법 관련된 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책 원고 이만큼 써놨는데 개정이 된 거야. 그다음 이거 출판하려고 그랬더니 개정된 거 또 넣으려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개정이 안 되는 부분만 빼가지고 책을 쓸까? 막 그래가지고 이제 김종률 대표 있죠. 김종률 대표나 뭐 구만수 대표나 다 이제 토지 책을 쓰셨잖아. 진짜 사람들이 봐야 될 아주 기초 초보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한 책은 제가 한번 써보려고.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토지를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실패도 했었고 묶여가지고 좀 약간 문제가 됐었던 것도 있었고 솔직히 다 잘 되면은 그 사기꾼이에요. 뻥 치는 거야. 토지 해가지고 다 부자 됐다 그러면 다 샀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건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실수는 안 하게끔 정도만 배워두면 전 충분히 토지 쪽에서도 지금 사람들 많이 문의 오잖아요. 토지는 따로 개인적으로 사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토지 사본 적 없죠? 네. 그럼 500만 원 주고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500만 원이요? 괜찮은 걸 살 수 있습니까? 있어요. 5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땅도 있어. 근데 지분으로 사람들 생각하는데 이런 건 어떤 거냐면 공매 물건 갖고 가다 보면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는데 공매 물건 중에서도 공매가 나오는 거는 국가가 세금 안 내서 압류해서 들어온 물건인데 그 물건들은 좋은 물건들이 아니에요. 다 안 좋은 물건들이야. 근데 그 와중에 껴있어요. 좋은 물건들이 가끔가다 껴있는데 금액이 이제 500만 원대 정도 되면 수도권에서는 없고 수도권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약간 충청남도 아니면 전라북도 이쪽에만 가도 김제 뭐 이런 데 있죠. 김제 뭐 부안은 좀 그래도 좀 비싼데 김제 쪽은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지역이 많아서 거기에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근데 이쁘게 생기진 않았어요. 길다랗게 생겼어. 그래서 도로에 이렇게 생겼는데 길다랗게 생겼는데 여기 쪽에 IC 쪽이 나오는데요. 농지야 여기가.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여기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부분에다가 근생을 져서 내가 영업할 수 있는 근생 있죠. 그 져서 충분히 나오겠더라고. 이게 500만 원이면
건축비를 많이 안 들이고도 나중에 근생 하나 지을 수 있겠다. 근데 내가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걸 놓고 임대 받아서 월세 받아도 되는 거잖아. 임대해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도 내가 몇 가지 아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5평 몇 평짜리냐면 28평짜리 땅이었어요. 이게 90만 원에 나왔던 건데 제 제자분이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 막 하다가 이 땅 보니까 코너인데 이렇게 코너인데 들어가는 삼거리에 있는 요 코너에는 삼각형이라서 건물 짓기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동네 주변에 슈퍼가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근생이라도 한번 접으면 괜찮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500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매입 전에 항상 여기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토지를 파주 운정 신도시 쪽이고 밑에가 이제 덕이동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일산에 무슨 큰 마을 현대인가 아파트 있는 단지거든요. 근데 자유로 타려면 요 라인으로만 쭉 가야 돼요. 가야 되기 때문에 요 코너에 있는 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서 매입하십시오 해서 금액도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역이었기 때문에 건폐율이 40을 넘게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평수가 93제곱미터면 28평이에요. 28평 정도 삼각형으로 됐기 때문에 이쪽을 주차장으로 빼고 최소한 짓게 되면은 48에 32, 428, 11평. 11평 정도 되면은 딱 슈퍼 나와요. 10평에서 12평 정도니까. 그래서 이 땅에다가 여기 요 땅이었거든요. 28평짜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논밭이에요. 그저 2,500만 원이었단 말이야. 맨 처음에 이제 투투 슈퍼였는데 지금은 GS로 CU로 바꿨거든요. 월세 얼마나 잘 나오는데. 예. 이거 괜찮다. 네. 아,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28평 갖고 뭐 하냐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냥 저 땅을 샀다가 땅을 팔 생각만 하니까 나는 2억 주고 샀으니까 난 3억에 팔아야지 이 생각을 하니까 토지를 재미가 없는 건데 2억 주고 샀는데 내가 비용을 5천만 원 들이면 3억에 팔겠다가 아니라 2억에다가 5천만 원 들여서 4억에 팔겠다로 가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서 3억에 팔려니까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CU 딱 저거 지어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월세가 지금 최소한 나오는 게 80에서 90이 나오는데 그 2,500만 원에다가 건축비도 얼마 안 들어요. 컨테이너로 돼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형태면 이거를 이제 새걸 안 사고 중고로 사면 1,800만 원 정도 되면 이동식 컨테이너 갖다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 들어간 비용이 4천에서 5천밖에 안 들어요. 5천만 원 들어가지고 매달 90만 원 받고 올리면 1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나중에 1년이면은 1억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런 땅들이 대한민국에 한 개 있겠냐고. 진짜 많다고. 근데 그거를 내가 보면서 이거는 해본 사람이 맛본 사람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그 사람이 해주나 안 해주지. 그래서 건축비가 평당 280만 원 들었거든요. 좀 약간 이 평당 크기가 작기 때문에 2,800 정도 든 거예요. 컨테이너 식으로 해도 들어오네요, 세입자가. 막 정상 그런 건물을 복잡하게 막 그런 걸 생각했는데. 저 만들어져 있어. 근데 보여줄게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요즘에 다 이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야, 이게. 컨테이너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위에 지붕만 갖다 놨지 컨테이너야, 다. 이 정도면 할 만한데. 그리고 기중기로 갖다가 얹혀놓은 차로 배달해가지고 갖다 놓고 여기 오른쪽에 그 전기 들어오는 거 넣고 그다음에 냉장고 넣고 충분하거든요, 저걸로. 동네에 그 CU가 없으니까 또 오히려 없으니까 또 잘 되는 거죠. 대지 면적이 크지 않아도 여기 농지 같은 이 도로변에 있는 데서는 주차만 할 수 있는 공간 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대로 바로 오거든요. 그때 당시 91만 원 돈이었으니까 97에 93, 27, 2,700만 원 정도 된 거죠. 이런 땅들이 공매로도 나오는데 그 공매 같은 경우는 1회차 때는 거의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토지를. 공매 같은 경우는 보통 2, 3회 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물건이 딱 괜찮다 싶으면 1회 때 나 혼자 그 금액 쓰잖아요. 거의 낙찰돼요. 경매는 그렇지 않은데 공매는 사람들이 물건 되게 안 좋은 거라 인식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2회, 3회 유찰되는 거 기다리는데 딱 내 눈에 봤을 때 좋은 거다 그러면 1회 때 그 감정평가 금액 넣으면 거의 한 명 유일하게 한 명으로 낙찰받아요. 그런 땅들도 많기 때문에 공매는 조금 공부하셔서 토지공 관련된 공부 좀 하시고 하면 저렇게 개발해서 디벨로업이거든.